크리스마스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나 저녁 시간대 연인들 혹은 가족, 친구와 함께 영화 한 편 봐야겠다는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스타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이런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백현주 기자와 함께 크리스마스 극장가 흥행 판도와 또 개봉 영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영화관에 참 관객들이 많아요. 흔히 말하는 성수기가 바로 이런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나요? 네,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이틀 전부터 극장을 찾은 관객들로 극장가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11월에는 극장가에 한파가 몰아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관객이 잘 안 들어왔었는데요. 네. 어제 오후 제가 서울 한 극장을 찾아가서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11월 그 수능 시험이 끝나고도 정말 극장가가 냉랭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런 분위기가 12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도 별반 차이가 없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대학생들 방학 되는 그 시기가 맞춰지고 크리스마스 주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한번 관객이 많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의 11월과 비교를 했을 때 2배에서 3배에 가까운 관객 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굉장한 차이인데요. 영화계 관계자들 그나마 참 다행이다를 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에다가 연말 성수기라서 개봉한 영화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어떤 영화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난해에는 그 청년이나 태풍,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해리포터와 불의 잔, 킹콩, 그림 형제 등 제가 일일이 나열하면서도 숨이 가쁠 정도로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대거 앞다퉈 개봉을 했었는데요. 흥행은 오히려 조용히 개봉했던 왕의 남자가 성공을 거두면서 스타 파워와 대규모 제작비가 흥행의 열쇠만은 아니다라는 교훈을 남겼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국내 영화로는 충천, 외화로는 박물관이 살아있다와 007 카지노 로얄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작이 눈에 띄지 않고 있어요. 어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도 제가 만났는데요. 네. 크리스마스 시즌에 관객들은 어떤 영화를 보러 왔는지 또 어떤 장르를 주로 선호하는지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도 네. 일하러 극장까지 나가셨나 봐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영화 좀 한 편 더 봤습니다. 네. 그 크리스마스 때는 연인들이나 친구들이랑 많이 오니까 로맨틱 코미디물이나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영화들이 좋지 않나요? 네, 봤던 친구들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보라고 하길래. 미녀는 괴로워. 본 친구들도 재밌다고 많이 그러고 지금 보면은 매진도 제일 많이 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뭐 코믹이나 아니면 멜로들을 많이 주로 많이 찾으세요. 뭐 미녀는 괴로워나 뭐 어린이들을 많이 보는 뭐 해피피트 같은 거를 주로 많이 보세요. 또 남자분들은 이제 좀 분위기 있고 그런 거를 많이 보려고 하고 여자분들은 오히려 더 코믹 쪽으로 더 보려고 하시고 상반된 분위기가 좀 많아요. 네. 역시 대다수의 관객분들은 미녀는 괴로워나 로맨틱 홀리데이 같은 약간은 따뜻함을 주는 그런 영화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인터뷰 화면으로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현장에 가서 관객들 더 많이 만나봤는데 네, 평소 취향에 맞춰서 007 카지노 로얄이나 중천을 보러 오신 분들도 많았고 또 크리스마스 주말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박물관이 살아있다를 보러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인 로맨틱 홀리데이, 미녀는 괴로워가 현장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로맨틱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지난 가을 100만 관객을 넘기면서 선전을 펼쳤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후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영화입니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정말 본 분들이 평이 좋더라고요. 재밌다는 얘기도 많고요. 네, 지금 보시는 카메론 디아즈도 나오고요. 주드로도 나오고요.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분위기하고 개봉 시기가 정말 잘 맞아떨어져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역시 영화의 흥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즌하고 입소문입니다. 이제 잘 만들어진 영화다 아니다는 물론 전문가의 평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영화 자체를 즐기러 극장을 찾은 관객들이 보고 판단해 주시는 게 사실 흥행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입소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신 이 화면, 미녀는 괴로워를 제가 빼놓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 극장가에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국내 영화가 바로 이 미녀는 괴로워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김하중 씨가 열연을 펼쳤다. 또 입소문이 굉장히 좋게 나 있더라고요. 저도 극장에서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요소들을 다 갖춘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미녀는 괴로워에서 주인공인 김하중 씨가 부른 노래가 또 어딜 가나 들려오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조금 전에 잠시 나왔다가 끊겼는데요. 그 마리아를 들으면서 귀에 쏙 들어온다.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 노래다라는 그런 느낌 받으신 적이 좀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시죠? 이게 바로
바로 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미녀는 괴로워의 제작과 홍보를 맡고 있는 KM컬처 관계자에게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대체 왜 이렇게 귀에 익숙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영화 홍보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줬습니다. 뭘까요? 네, 너무 또 궁금해하시는데 이 영화와 노래가 이렇게 동반 인기를 얻고 있게 된 데는 지금 보신 이 CF 보시죠? 김하중 씨가 이 샴푸 광고 CF 모델로 활동을 했는데요. 맞아요. 이 광고를 보실 때 이거 들리시죠? 예, 이 광고를 보실 때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어머,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가 이미 광고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귀에 익숙했나 봐요. 네. 김하중 씨가 부른 이 노래를 대중들의 귀에 먼저 익숙하게 만들려고 광고에 미리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이 잘 돼야지 더 힘을 받았다고 하겠죠. 네. 네, 미녀는 괴로워가 지금 이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사실 개봉 전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올해 개봉하는 영화 속 커플의 조화도를 묻는 그런 설문에서도 커플인 주진모 씨와 김하중 씨 커플이 꼴찌를 차지할 정도로 기대치가 참 낮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걱정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관계자들은. 김하중 씨가 어떤 특기 파워가 있는 그런 배우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죠. 네, 첫 주연작이었고요. 그런데 이 영화가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호평을 얻으면서 영화 속 커플인 주진모 씨하고 김하중 씨 인기도 높아졌고 김하중 씨의 안티팬들도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야, 영화 한 편으로 또 이렇게 흥행을 거두고 인기도 막 상승하고 참 좋은 소식이네요. 네. 자, 앞으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이제 2007년이 곧 다가올 텐데, 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2006년. 자, 지금 소개한 이 영화들 말고 또 어떤 영화들이 또 우리 관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궁금한 눈빛으로 저를 알아보시는데, 네, 그 예지원 씨하고 지현우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올드미스 다이어리도 은근히 흥행세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개봉하는 영화들보다는 사실 극장을 좀 적게 잡아서 개봉을 했어요. 그래도 이 영화는 역시 잘 만들어진 영화다. 기자 시사회 후에 반응이 좋아서 아무래도 흥행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올드미스 다이어리는 시트콤으로 이미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마니아 팬들을 낳기도 했었는데, 영화로 만들었다고 해서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트콤이었는데 영화를 하면서 좀 비슷한 내용이 계속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이거 뭐 드라마로 1년여 기간 동안 봤던 작품인데 영화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다르게 시간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다르게 구성이 됐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었는데요. 사실 이 시사회 후에 영화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트콤 때보다 미자의 상상신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살찌워졌고요. 네. 정말로 간결하게 짜임새로 완성됐다는 평을 받을 만합니다. 예지원 씨 정말 온몸을 던져서 연기를 하시는데요. 올드미스 다이어리 영화판은 극장판은 이 미자의 뭐 상상신도 풍부하지만 할머니들이 활약이 정말 큽니다. 보통 네. 노년기의 그 캐릭터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변인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더 훈훈하고 따뜻하게 관객들을 몰입시키고 있습니다. 또 연하남 GPD하고 미자의 그 에피소드도 더 풍부해요. 기대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할머니 캐릭터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난 6월이었죠. 갑작스럽게 별세하신 고 한영숙 씨가 또 떠오르네요.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예지원 씨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제가 여쭤봤어요. 한영숙 씨에 대해서도 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소식을 들을 때 영화 올드미스 다이어리를 촬영하던 그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골목길에서 미자가 술에 취해서 만취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보통 때 같으면 이제 두세 컷에 이제 오케이가 났을 텐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노래를 계속 부르고 울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근데 네.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예지원 씨가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제 가슴 다 짠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한영숙 씨도 하늘에서 또 이 영화가 잘 되기를 또 바라주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 시트콤이었을 때는 오윤아 씨나 김지영 씨의 분량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화로 바뀌면서 예지원 씨 중심으로 영화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좀 차이가 있다면 그게 큰 차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예지원 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시트콤 때 함께 출연했던 오윤아 씨도 결혼 소식이 전해졌고 김지영 씨는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홀로 솔로가 됐는데 결혼에 대해서 조바심이 없냐, 조급함이 없냐 그랬더니 단호하게 조급함 같은 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멋져요. 예. 네, 하지만 극중에서처럼 GPD처럼 멋있게 정말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난다면 사랑하고 혹시도 결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또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아주 예. 솔직하고 소탈하고 털털한 그런 배우였습니다. 예. 자, 이제 막 개봉을 한 올드미스 다이어리가 입소문을 타고 흥행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현주 기자와 함께 크리스마스와 연말 극장가 흥행판도 알아봤고요. 스타뉴스 2부는 잠시 광고 보고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